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조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조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의 변환 함수들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DD를 변환하려면 RDD의 변환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RDD의 액션들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받아보는 거죠.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RDD와 마찬가지로 RDD도 기존의 RDD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데이터 변환 작업을 하면 새로운 RDD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이제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그 메소드의 실행 결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만드느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런 이제 변환 함수들을 계속 적용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RDD에 대한 데이터 처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 데이터 프레임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무엇이 다르느냐? 변환 함수들만 이제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RDD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환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환 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추가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테이블이 아니라 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 테이블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상적으로 만드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테이블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것을 보통 view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걸 이제 view라고 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뭘 만드느냐 그러면 view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view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SQL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을 사용을 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서 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뷰에 대해서 또 SQL을 처리해서 또 다른 뷰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SQL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뷰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select from here 그 다음에 뭐 group by, order by 이런 SQL에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QL 프로그램 또는 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리라는 거는 그 개념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불러보는 건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변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쿼리라는 그 영어 단어 뜻은 그냥 질의 이런 거지만 실제는 데이터를 변환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그 SQL의 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명령어들에 대응하는 것이 데이터 프레임의 명령어로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도 있고 filter도 있고 select나
그 다음에 where도 있고 filter하고 where는 서로 비슷해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조건,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검색 조건을 나타내는 게 여기 where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filter나 where는 조건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select는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그 칼럼들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select에서도 칼럼들을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group by, order by, 여기서는 이제 한 칸씩 이렇게 띄어서 쓰는데, 스팍에서는 order by, group by 이렇게 해서 붙여서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sum이라든지 maximum이라든지 뭐 평균값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한 aggregate, agg라는 그런 이제 함수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팍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문자의 길이를 계산하는 length라든지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len을 사용하는데 그 SQL에서는 length라는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 함수는 뭐 sum이라든지 average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함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PySpark.sql.functions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PySpark.sql.functions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이제 예제를 보여주기 전에 파이스팍에서 사용하는 자체 메소드하고 그 다음에 SQL하고 거의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스팍에 SQL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뭘로 바꿔줘야 되느냐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뷰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는 메소드가, 데이터 프레임의 메소드가, 스팍의 메소드가 뭐냐 그러면 create or replace temp view 해서 가로 열고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응하는 뷰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상 테이블이. 그럼 그 가상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그냥 스팍 SQL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다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파이스팍을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그 뷰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작업하고 있는 중간에 굳이 뷰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스팍 세션 변수인 스팍을 사용을 해서 spark.catalog.drop.temp_view 해서 그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이제 그렇게 이전에 만들어졌던 해당되는 이름의 뷰가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스팍의 자체 메소드라든지 좀 복잡한 그런 이제 데이터 변환 작업을 처리하기 전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변환 메소드들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스팍 SQL로 작성한 프로그램하고 비교해서 먼저 한번 살펴봄으로써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소드로서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스팍 SQL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디저트 메뉴라는 D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예제 자료에 파일을 아마 올려놓을 건데 그걸로부터 스팍 세션 변수를 통해서 이제 읽어드리면 이렇게 4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메뉴 아이디이고, 두 번째가 메뉴의 이름이고, 세 번째가 가격이고, 네 번째가 칼로리가 얼마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디저트 오더, 그러니까 주문에 관련된 데이터 프레임을 또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문 번호고, 두 번째는 메뉴 아이디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주문에서,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는 S1이라는 주문에서 D0라는 메뉴도 주문을 하고 D1이라는 메뉴도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수량, 그래서 D0라는 메뉴는 2개를 주문하고 D1이라는 메뉴는 1개를 주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뭐 변환을 하든지 검색하는 가장 간단한 예제가 select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라는 건 해당되는 이제 칼럼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칼럼을 내가 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칼럼으로 만을 이제 추출해서 그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를 하면 모든 칼럼이 되는 거고, 스타를 하면 모든 칼럼을 다 추출하라는 거고, 여기에 가로 안에다가 이제 칼럼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메뉴 아이디 하면 메뉴 아이디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show to 하면은 이제 해당되는 그 레코더를 몇 개를 화면에다가 보여줄 것이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show to 하면 레코더가 2개만 나타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메소드인 select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에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create or replace temp view에서 메뉴, 그러면 디저트 메뉴 df가 무슨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까? 메뉴라는 가상적인 테이블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spark.sql이라는 이제 명령, 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가로 안에 우리가 이미 SQL에서 공부한 그냥 그 SQL 문장을 작성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select m.star from menu as m.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메뉴라는 그 테이블 뷰의 이름을 줄여서 small m으로 이렇게 부르겠다 한 건데, 뭐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 그냥 select star from 메뉴 뭐 이렇게 SQL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또 가상적인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create or replace temp view를 해서 뷰를 만들어서 이 뷰의 이름이 메뉴인데, 이것을 실행을 하면 그 실행 결과 만들어지는 건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또 다른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디저트, 메뉴, 뭐 to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show to 해서 2개의 레코더만 이제 화면에 봄으로써 제대로 실행이 되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방법으로 디저트 오더의 주문에 대해서도 그 select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 처리 내지는 검색 작업을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되는 데이터 프레임을 템포러리 뷰에다가 오더라는 뷰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거기서 SQL 문을 실행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만들어져 있던 그 메뉴하고 오더라는 이제 뷰죠. 가상 테이블 2개를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해당되는
가상 테이블의 모든 칼럼을 보는, 그러니까 메뉴에서는 메뉴 아이디, 네임, 프라이스, K 칼로리 이걸 이제 전부 다 보고, 그 다음에 주문에서 오더에서는 오더 아이디, 메뉴 아이디, 콘티티 이렇게 해서 이제 7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명령어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응하는 그 조인 데이터 프레임의 조인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디저트 오더 tf join 하고 난 뒤 뭐 요 안에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좀 복잡하니까 이것은 이제 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소드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소드로 처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응하는 뷰를 만들고 그 뷰들에 대해서 SQL을 실행을 하면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그렇게 처리해도 되지만 간단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되는 뷰를 만들고 그다음에 뷰를 만들어서 또 SQL을 처리를 하고 하는 게 이제 번잡하니까 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소드들을 사용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자주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뭐 셀렉트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조인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소드를 이제 사용해서 처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래도 그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자체 메소드에 대응하는 SQL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 변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SQL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이 뭐고 그 다음에 뷰가 뭐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QL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뭐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뷰가 뭐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R도 그렇고 대부분의 최근에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뭐 패키지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가 뭐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은 개념적으로 뭐하고 거의 동등하느냐 그러면 테이블 또는 뷰하고 거의 동등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거의 서로 거의 같은 거죠. 거의 같기 때문에 구조화가 된 데이터, 그러니까 칼럼이 여러 개 있고 각각의 칼럼에 데이터들이 어떤 주어진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이터들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테이블 또는 뷰 또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구조가 가지는 특징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게 SQL인 겁니다. 그래서 SQL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 자료에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테이블과 SQL에 대한 강의 자료와 동영상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SQL이나 테이블이나 뷰가 스팍에서 직접 차지하는 비중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 구조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데이터 처리 언어이기 때문에 SQL에 대한 이해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고 있는 학생들은 복습을 하고, 이전에 좀 더 불충분하게 알고 있었던 학생들은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제대로 공부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어떤 툴을 도구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변환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변환 프로그래밍 언어가 SQL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숫자를 처리함에 있어서 앞으로 뭐 복잡한 함수들도 막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사칙 연산인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걸 할 줄 알아야 뭐 나중에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이제 숫자 계산, 면적도 계산하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SQL인 겁니다. 그래서 SQL을 모르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되든지 아니면 뭐 R을 사용을 해서 R 뭐 데이터 분석가가 되든지 아니면 뭐 SPSS를 사용하거나 SES를 사용해서 통계 분석가가 되든지 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지 간에 SQL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래서 별도로 제공된 그 SQL에 대한 강의 자료와 동영상을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뭐 책이라든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봐서 SQL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그 데이터 변환 방법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동영상부터는 실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소드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